다음 종목입니다. 차이나 H 레버리지입니다. 얘는 중국 지수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쯤까지 그 전에 우리가 여름에 한번 바짝 수익 내고 나서 가을에 팔아먹고 나서는 트럼프 대선이 결정 날 때까지는 좀 당분간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여기 2885원 찍던 10월 8일이었습니다. 저때 저거 찍고 밀리는 날 장대음봉 나오기 전날 다 팔았거든요. 전날 다 팔고 나서 장대음봉 나오길래 잘 팔았다 생각하고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얘가 트럼프가 당선돼도 뭐 크게 빠지지 않네. 6이죠? 예. 그리고 반등했다가 눌리고 반등했다 눌리면서 쌍바닥을 만드네. 확인하고 1월 중에 저희가 1,900원, 2,000원에 사라 늦어도 좋으니 2,100원까지는 매수를 이야기 드렸는데 벌써 오늘 어저께 기준 2,73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2,000원에 샀다 하더라도 이미 35%의 수익을 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중에 여러분께서 이 수량을 절반 이상은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될 위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눌린 다음에 2,500원이 무너지면 잔량을 몽땅 다 정리하겠습니다. 어차피 평균 단가 2,000원, 2,100원 밑에 샀기 때문에 2,500원 무너져서 내가 팔아도 20% 이상의 수익은 챙기니까 별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제가 중국을 여러분께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중국을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중국의 꿈을 꾸는 분들은 몇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신뢰도도 별로 없고 여러 가지로 민폐를 많이 끼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중국을 볼 때 저는 돈을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국을 내가 좋아하느냐 나는 친중파야 나는 친미파야 친일파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쪽에 가야 돈 벌 폭이 있느냐 내가 먹을 폭이 있느냐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중국은 여러분 지금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했던 건 중국에게 과세를 때리는 거였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거 25% 과세 때릴 거야. 아니야. 받고 40% 때릴 거야. 이걸 왜 선제적으로 얘기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가고 협상꾼입니다. 그래서 과한 과징금을 하게 되면 반드시 상대방은 뭐 할까요? 내가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니까 반드시 형 왜 그래요? 좀 잘 살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협상하러 들어올 거 굽히고 들어올 거야. 그러면 나는 이미 우월한 지위에서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대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 협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관세를 여러분 하나의 무기처럼 쓴 겁니다.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에도 철강에 몇 퍼센트, 10%, 20% 과세 때리잖아요. 폭탄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폭탄 좀 제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려고 우리가 그거에 상응하는 협상 카드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트럼프가 우리가 돌 플러스 아이라고 하죠. 도라이라서 저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협상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갖다 폭탄 던지면 폭탄 치워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읍소하거든요. 얼마 전에 일본도 찾아가가지고 형님 도와주세요 얘기했더니 더 이상 군사 방위비 올리라는 얘기 트럼프가 일절 안 했거든요. 왜? 트럼프가 원하는 걸 갖다 줬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무정부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들겨 맞으면 두들겨 맞는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은 어떠냐면 전 세계 국력에서 사실상 2위죠. 그죠? 미국을 제외하고 중국의 자본과 기술과 인구를 따라갈 수 있는 나라가 현재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거의 2위 국가인데 1인자를 넘보고 있으니 계속 두들겨 패지만 왜 팰까요? 얘가 올라오지 못할 거면 안 두들겨 팹니다. 그런데 계속 넘보고 있어서 그래요. 재밌는 건 중국이 갖고 있는 기술을 우린 되게 무시했었거든요. 야, 메이드 인 차이나 싸구려고 대충 쓰다가 고장나면 버리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군대 갈 때요. 요만한 손목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모 브랜드가 있었는데 10,000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8,000원인가 10,000원인가 아무리 두들겨 패도 멀쩡했습니다. 군대 훈련 다 받고 끝날 때까지 그때 그게 메이드 인 차이나였거든요. 우리는 싸게 쓰다가 갖다가 버리는 용도로 중국을 생각했는데 이제 중국이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도 중국의 전기차가 한국의 택시 시장하고 지금 협약을 맺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중국의 기술력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성장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나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한국의 2차 전지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오를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많이 가졌죠. 2020년부터 22년까지는 맞아요. 급등을 했고 시대를 많이 줬습니다. 근데 22년 이후부터의 한국의 2차 전지 종목들은 힘을 못 씁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 안에서 시장 점유율 안에서 똑같은 성능이면 중국 게 싸거든요. 그리고 우리 게 대단히 뛰어나지도 않아요. 성능이. 중국 거를 만약에 우리 거를 100이라고 보면 중국이 80, 90은 해요. 어떤 건 120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 얘가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이든 어떤 장사꾼이든 어떤 사업가든 내가 가성비 좋은 걸 사야 내가 그걸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을 때 남는 게 이문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 중국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싫어하지만 버릴 수 없는 국가예요. 그렇다면 중국이 떨어질 때마다 내가 중국 관련 지수와 종목들을 내가 사는 것이 과연 바보 같은 행동이냐? 전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중국의 시장이 전 세계 전체 시장이 인구가 지금 인도가 1등을 했거든요. 23년, 24년 통계는 인도가 1등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아마 더 많이 돌아가셔서 사망자가 더 많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생산 인구, 소비 인구, 자본, 기술을 모두 갖고 있는 건 중국입니다. 그렇다니 저는 얘가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 시각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혹자들은 중국이 끝났다. 차이나 왜 보냐. 차이나에 투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분들께 되묻고 싶어요. 계좌 까고 얘기합시다. 이걸로 수익 났는지 계좌 까고 얘기합시다. 오케이? 예.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아직 들어오른 거를 저평가에 싸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녹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투자할 뿐이야. 나는 돈을 만약에 여러분 자본 투자가요. 우리 이렇게 부동산에 한번 비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부동산이 강남 부동산은 급등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34평 아파트가 30억 밑에서 찾기가 어려워요. 좀 비싼 것들은 뭐 45, 50억, 60억까지 오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저 밑에 우리 땅끝 마을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짓는다고 칠까요? 걔는 얼마 할까요? 걔도 30억 할까요?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정학적인 위치, 우리가 부동산은 그 자체의 인프라가 내 돈으로 환산되는 가치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은요, 과연 얘가 저기 땅끝 마을에 있는 아파트일까요? 저 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우리가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런 아파트일까요? 아닐걸요. 얘는 최소한 우리로 치면은 강남권 근처의 아파트 수준은 되는 국가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이해가 좀 더 빨리 되시라고 제가 비유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얘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줍는 게 맞을까요? 아니야, 쟤 망할 거고 더 이상 부동산 힘없고 더 이상 중국은 망할 거니까 사면 안 되라고 말하는 게 맞는 소리일까요? 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가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중국에 대한 좋은 생각이라기보다는 얘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이니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 눈에 아닌 것 같은데 장자방이 사자고 하면 귀담아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몇 달 지난 뒤에 얼마간 한 달, 두 달, 3개월 지나고 나서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올랐나 안 올랐나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지금 서울경제 출연한 지가 만으로 2년이 넘어갔거든요. 3년 차입니다. 횟수로. 근데 이렇게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떨어진 종목은 지금까지 아직 한 종목도 없습니다. 어떤 종목은 오르고 어떤 종목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서 다 올라왔고요. 다 수익권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한 달에 두세 번 이상 거래를 안 합니다. 왜? 선물옵션 하니까. 매일매일 선물옵션 하니까 주식을 매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기다려서 두들겨 보고 저점권이거나 저점에서 못 잡았으면 의미 있는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따라가는 매매를 하기 때문이니 여러분도 종목을 쌀 때 말씀드리면 좀 사시고 올라갈 때 팔자고 할 때 제발 추격하지 않으셨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차이나 HL 레버리지는 몇 시까지? 몇 시랜다. 2,500원이 무너지면 전량 정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 혼나오는 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촉박한 생방송이기 때문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개별 종목이 뭐였냐면 저희가 DB하이텍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종목을 리노공업도 했었고요. 여러 종목을 했었는데 그중에 지금 아직까지 짱짱하게 잘 버티는 종목이 DB하이텍입니다. 우리 어디서 샀냐면 저점이 조정 나올 때는 안 사다가 12월 달에 여기 3만 원, 3만 1,000원, 3만 2,000원. 저는 한 호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통 제가 매수하는 근거가 짧으면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분할 매수하고요. 길으면 한 달 정도 횡보 기간 동안 천천히 사요. 그래 놓으면 내비 두세요 그냥. 왜냐하면 안 망하는 것만 이야기 드리거든요. 망하거나 뭐 갑자기 뭐 자금 증자하거나 뭐 분사하거나 뭐 이상한 뭐 인적 뭐 분할하거나 이런 회사들은 저는 안 사요. 왜냐면 짜증나거든요. 그죠? 예. 꼭 우리나라 종목은 좀 올라갈 만하면 뭔가 자꾸 분사하고 분할하고 뭐 난리를 지겨가지고 주주들을 알기를 되게 우습게 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닌 것들만 고르니 떨어질 때 우리가 조정 시에 매수. 자, 여기서 사고 좀 더 없는 사람 눌릴 때 사고 사라고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 급등했죠. 그래서 43,000원, 44,000원에서 반을 팔았으니 남은 종목은 42,000원 무너지면 정리해라. 그렇지 않으면 버텨보자. 저는 시황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어차피 우리 산 가격에서는 충분히 여유 있습니다. 이미 30%, 40%까지 수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반은 덜어냈으니 나머지는 42,000원 깨지면 전량 차익 실현 아니면 홀딩하겠다라는 게 제 DBI 텍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